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군포시의 국회의원 이하경입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후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금감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고금리 대출이 너무 집중돼 있다. 미리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시에 많이 논쟁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업을 정상저축은행을 통해서 오히려 확산시켜주는 우려를 낳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러시안 캐시 브랜드의 그 OK저축은행 조사 한번 해보니까요. 인수 전 석 달, 후 석 달 비교하니까 무려 142배가 증가했습니다. 신규 대출액이. 물론 고금리 대출이죠. 90%가. 또 웰컴 크레디라인 인수한 웰컴 저축은행은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거 내용은 알고 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들은 저축은행이니까 안전하다고 하면서 이제 마음 놓고 DV 광고를 하면서 고객 확장에를 올렸습니다. 저 내용 좀 조사해 보시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위 대부업계열 저축은행들을 주기적으로 좀 점검하시고 NPL 투자 등 서민금융과 금융 본질과 관계없는 업무에 주력하거나 과도한 추심 등의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자동차 보험 할증 제도가 지금 바뀌고 있죠. 예, 18년도 예정으로. 예,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배경과 필요성 등은 이해할 수 있는데 몇 가지 그 민생의 차원에서 보완점, 개선점이 좀 필요하다. 첫째, 이게 사고 크기에서 사고 건수로 점수제로 바뀌면서 초기에 서투른 초보자나 또 여성이나 또는 종일 바쁘게 운전에 대한 택배 기사랄지 이런 분들이 자주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4번만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도 최고 등급인 9등급까지 할증되면 1등급당 7% 계산하면 보험료가 63%가 인상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무사고로 회복하려면 9년이 걸립니다. 1년에 한 등급씩 회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 같은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1년 내지 2년 동안 들 수 있는 특약 보험 같은 거, 특약 가입 계약 같은 거 만들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한번 연구해 봐 주시고요. 두 번째, 할증 경감 기준 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게 너무 낮습니다. 50만 원입니다. 요즘 외제차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 나면 문짝 하나만 해도 50만 원이 넘죠. 100만 원이 넘죠. 그래서 이 서민들이 고의로 할증료를 부담할 우려가 커지니까 이런 측면에서 기준 금액을 좀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 실수로 경미한 사고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보험 할증되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만 대부분 자기 비용으로 처리해버릴 수가 많습니다. 아마 보험회사는 현재도 이런 것을 예측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연구 계획서에 보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검토해서 추정 자료 같은 거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건수제 시행을 한 전제로 하면 앞으로는 회의에 불참하겠다 할 정도로 그 소비자 단체하고 충분히 이 의견이 지금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업계가 그동안 과잉진료나 보험 사기, 사고, 진상조사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는데 자동차 보험 적자를 소비자 부담으로만 전가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정말 온 국민의 민생의 문제입니다. 조금의 실수라도 생기고 일부의 불이익이 생기면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선안을 만들 때 충분히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파이시티 관련해서 우리은행의 그 여러 가지 불안전 판매 문제로 최근에 제재를 했죠. 예. 기관 경고에서 한 단계 낮은 기관 주의로 낮췄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완화한 이유가? 그거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양정 기준에 따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은행은 신뢰가 큰 은행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마무리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한 점 피해에 억울함이 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은행에 대한 신뢰는 제대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의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구제가 최대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이 우리은행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이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내부에서 정리하셔서 저희 방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상품 강요행위, 일명 꺾기, 이걸 규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죠. 예. 쉽게 말해서 꺾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주택금융공사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상품 출시 후에 각 은행의 대출 상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고객들이 늘었다는 이야기겠죠. 예. 근데 그 중에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7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달간 판매 건수가 2,817건입니다. 근데 승인 받은 다음에 고객 중 신용카드 발급 건수가 980건으로 무려 34.5%였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도 꺾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하면서 신용카드 하나 더 만들라고 하면 그건 뭐 카드 하나 잘라버리면 되지 받아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결국은 소비가 필요 이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용카드 문제도 꺾기 범죄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은행과 관련한 꺾기 의심 사례 등이 있으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조사 후에 조치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